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혜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16번째 시간으로 사진으로 이모티콘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드로잉해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몸을 만들어서 그리고 완성을 해보았어요. 얼굴만 만들다가 여기에다가 채색도 더해보고 또 표정을 한껏 밝게 만들고 주변에 이렇게 기쁨에 대한 요소까지 해서 기쁨을 그리고 또 꽃 모양도 그리고 이렇게 약간 활동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과 배경 요소까지 넣어 보았는데요. 이런 이제 움직임이나 배경 요소들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진을 이용한 이모티콘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이용한 이모티콘이 은근히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선택해서 다양한 표정을 넣고 이것을 포토샵으로 약간 만화처럼 처리한 거예요. 얼굴 부분을 진짜 사진이 아니라 약간 만화처럼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옷을 입혀줬죠. 특정 캐릭터를 넣고 또 배경도 넣어주고 대사도 넣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용한 세트, 얼굴 부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그림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특정 영화라든지 드라마 부분에서 얼굴 부분을 가져와서 몸은 또 그려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또한 영화, 드라마뿐 아니라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대로 주인공을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감정들을 넣어준 이모티콘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자면 스타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제 헐리데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슬픈 표정, 안녕하는 표정, 그리고 웃는 것, 언짢, 소름, 부끄, 완전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을 넣고 분위기를 넣어주었죠. 포토샵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몸통까지 그려주진 않고 원래 있던 사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네요. 오른쪽 부분은 아프지 마세요 아이유라는 이제 이벤트성 이모티콘을 만든 건데 역시 본인의 얼굴을 가져오고 여기서 몸통은 그려주었습니다. 이등신으로 그려주었어요. 얼굴 반, 몸 반 이렇게 차지하게 그려주고 웃는 모습, 물음표 모습 등등을 이렇게 힘내 하는 모습 이렇게 만들어줬죠. 또 다음에 살펴보자면 연예인뿐 아니라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모티콘들을 만들어 배포하여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보이그룹 멤버들 사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당 2개씩 만들어서 주었네요. 그래서 상반신이 나오도록 이렇게 사진을 전체를 이용할 때는 상반신이 나오도록 하기도 하고 전체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이미지가 조그매지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 부분도 보시면요. 분발 사랑합니다. 축하해. 뀨 이러면서 하트도 넣어주고 돈 모양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고고싱 이러면서 만화적인 표현들을 많이 그려서 넣어준 부분이고요. 대사도 보면은 맞는 말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화이팅 괜찮다 괜찮아 아오 하면서 열받는 부분 뭐지 생각하는 부분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 웃는 부분에 크크크크 이런 형태를 많이 쓰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축하 축하 해말 사줄 거야 미안 슬퍼 감정들이 어쨌든 간에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모티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빠짐없는 멘트가 있는데 바로 최고 이런 멘트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크크크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멘트들을 써야 하고, 이모티콘이 대화창에서 자주 쓰이려면 표현과 멘트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모티콘 콘셉트에 따라서 멘트는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말, 감정 표현, 상황 표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목록을 짤 때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을지 편리합니다. 첫째로 인사말은 기본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영화에서 나타났던 항목을 캐릭터들을 이렇게 캐릭터 특성을 살려서 대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크크크 웃는 모습은 빠지지 않죠. 그 다음에 우는 모습도 있고 멋이라 라면서 화내는 모습도 있고요. 어이없다라는 부분과 부들부들하면서 이렇게 열받는 부분. 또 오른쪽은 신과 함께잖아요. 영화. 저장, 읽었는데 씹었구나, 천년 훅 간다. 이런 대사들을 넣어주고 그림도 그려주었습니다. 삐진 거, 님 좀 쩌는 듯, 그리고 이거 최고야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고, 역시 크크크크가 들어가고요. 배고파, 나의 상태. 그 다음에 물음표, 더워, 귀인이세요. 괴롭히지 마라.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서 낡아져요. 임시완콘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사진 보시면요. 사진의 주변에 검정 테두리 보이시죠? 얼굴. 그냥 사진을 쓰고 그림 그리면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보통 그림 그릴 때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과 사진이 통일성 있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얼굴을 사진에서 편집해가지고 테두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사진에. 그리고 볼터치 좀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 이런 식으로 이등신으로 표시를 해주었고, 이제까지 본 중 가장 잘 만든 그런 사진을 이용한 이모티콘 같아요. 댄스 모습, 쏜다, 헉, 그다음 거울 보는 모습, 가자, 크크크, 기뻐하는 모습, 우는 모습, 심쿵, 하트가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팅, 척, 엄지를 내미는 모습, 정색, 물음표, 잘자. 네, 많이 쓰는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사말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인사말이겠죠? 인사말이라고 하면은요, 안녕, 반가워, 고마워, 축하해, 화이팅, 최고야, 부탁해, 조심히 가, 잘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인사말에 속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잘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말이 만약에 내가 세트를 만든다? 그러면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가 주어야겠습니다. 인사말을 골라서 목록에 가장 먼저 채워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 드러내기라는 테마가 있는데, 감정 드러내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감정을 보자면 사랑 감정을 가장 이모티콘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하트를 많이 쓰기도 하죠. 여기도 보시면 밑에 심통이라는 부분에서 하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에서도 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사랑뿐 아니라 분노도 들어가고요. 분노 표현 여러분들이 재밌게 해주시면 좋아요. 의외로 분노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슬픔, 즐거움, 폭소는 이렇게 크크크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놀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헉 이러면서 놀람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미안함도 들어있고요. 외로움, 지루함 이런 것들, 여유로움 이런 감정들이 정말 다양한데 이 감정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상황, 동작을 넣어주시면 정말 좋아요. 여기선 보시면 샤워기를 들면서 우는 모습이 있는데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감정 표현을 먼저 써놓고 화살표로 더 자세한 멘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슬픔을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슬픔이라는 영역을 요 세트 중에 하나에 넣고 싶단 말이죠. 그럼 슬픔을 표현할 때 나 슬퍼, 으앙, 훌쩍훌쩍, 유유유
흑흑흑 이런 멘트를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때 내는 소리나 효과음을 넣어서 멘트를 만들면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막 보시면요. 자막 문자 보시면은 여기 캐릭터 입 옆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넣기도 했고요. 위쪽에 넣기도 했고, 카카카 같은 경우는 주변을 두르면서 넣어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글씨를 써주는 것도 있고, 주스 먹고 갈래?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테마가 있는데요. 이모티콘은 현재 내 상황을 상대방에게 빠르게 알려주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중, 어디야? 나 힘들어, 금방 갈게, 이런 이모티콘을 서로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 현재 배가 고프다면 상대방에게 배고파, 밥 먹자, 밥 사줘, 이런 표현을 쓸 테고요. 밥을 먹고 왔다면 맛있어, 배불러, 만족, 졸려, 이런 표현, 상태 표현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을 주로 마주치는지 떠올려보고 그 상황에 맞는 대화를 생각해보면서 이모티콘을 만들면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작가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 인사말, 내 감정, 현재 상황 이 세 가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먼저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재미를 중시한 실험적인 표현을 몇 개 더 추가한다. 이런 방식으로 세트를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 방법을 생각하면서 캐릭터의 성격과 콘셉트에 맞춰서 멘트와 감정 표현을 정하면 자주 사용하고 싶은 친근한 이모티콘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멘트를 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감정 표현과 멘트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모티콘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했듯이 이 멘트도 참고를 하라는 것이죠. 참고용으로 보시고 처음에 세팅하시다가 나중에는 창의적으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0개 대중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감정 50개 리스트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안녕, 잘가, 오케이, 오케이라는 이모티콘도 상당히 많이 쓰죠. 사랑해, 눈물, 그래서 그 눈물에 대한 표현은 자유롭게 이렇게 우는 소리를 넣어주시거나 또는 우는 모습을 넣어주셔도 되겠고요. 웃김이나 대폭소, 분노, 감사, 고마움, 축하, 짜증, 졸림, 응원, 파이팅이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가자도 되겠고요. 고민, 심심지루함, 뿌듯, 무서움, 위로, 예를 들면 토닥토닥 이런 거요. 놀람, 미안, 외로움, 배고픔, 피곤함, 대답, 네 또는 예스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무관심, 걱정, 궁금함, 부탁, 애교, 부끄러움, 싫어, 신남, 우울, 기쁨, 여유로움, 정색.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모티콘 가장 하단 줄에 정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정색도 많이 쓰는 50가지 중에 하나이고요. 힘들어, 밥 먹자, 삐짐, 미소, 박수, 지금 뭐해? 놀자, 바빠, 놀림, 주목, 최고, 열심, 한심함, 더워, 추워 이렇게 50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참고하셔가지고 멘트를 한번 구상해 보시고 상황을 구상해 보시면서 이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멘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글씨를 직접 컴퓨터 글씨로 포토샵에서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직접 손글씨로 컨셉에 맞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트를 만들 때는 상단에 타이틀을 만들어서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전체적인 타이틀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 이모티콘의 타이틀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든 단순하든 복잡하든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넣고 그 밑에 이모티콘이 나오도록 하고 가장 하단에는 여러분들의 카피라이트 관련해서 이렇게 하단에다 넣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오케이, 오케이, 최고, 최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항목들 인사, 안녕, 미안, 뽀뽀 이런 항목들이 다 은근히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감정 표현과 멘트 이곳에 주의하시면서 또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사진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도 반복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활용해보는 시간 포토샵을 이용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토샵으로 돌아가서 열기를 통해서 우리 예제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예제 16번 안에 있는 인물이라는 폴더에 가시면 제가 소스로 사용할 이미지들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말이 기본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안녕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딱 맞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 언더바 안녕이라고 되어 있는 JPG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인사를 하는 장면에 딱 맞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형식입니다. 하나는 사진을 전체 다 스티커로 사용하는 거예요. 팔 동작까지. 또 하나는 얼굴만 따고 나머지는 그림으로 그리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먼저 규격에 맞게 이 사진을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이라고 하면은 파일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360에 360 사이즈 카카오톡에서 가장 베이직으로 사용하는 사이즈를 우리가 최근 만든 바가 있는데요. 360에 360 픽셀, 해상도 72, RGB 색상 흰색으로 해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모티콘을 넣으면 되고 실제로 보여줄 사이즈는 우리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메신저를 할 때 사용하는 이모티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작게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먼저 이 사진 자체를 가져오려면요.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 반짝반짝한 선이 생기죠. 이때 선택에서 편집에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하시고 이 새로 만든 문서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편집 붙여넣기 컨트롤 V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우리가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상관심만 쓰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안녕 하는 모습 자체를 쓰는 거예요. 배경 색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지만 보통 투명색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배경이 흰색으로 촬영이 되어 있죠. 이 상태로 일단 배치 자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진 자체를 우리가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요. 이런 상태로 가져와서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사진과 그림을 섞지 않고 사진만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같은 상태에서 굳이 테두리를 인물에게 입힐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진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다가 바로 안녕이라는 멘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넣을 때는 수평 문자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고 세로로, 가로로 원하시는 대로 넣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로로 글씨 쓰기 위해서 화면에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이 커서를 보셔야 합니다. 그때 입력하는 거죠. 안녕이라고요. 자, 안녕하고 입력을 하고 레이어 2라고 새로 생긴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해 줍니다. 왜 글자가 안 보일까요? 그 이유는 글자가 상단 옵션 바 보니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 색은 전경색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상단에 있는 글자 색상 옵션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검정색으로 색상 피커에서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시 상단 옵션으로 돌아가 여러 가지 폰트가 있을 텐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를 골라주시되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무료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나눔 폰트를 설치했고요. 그 중에서도 무언가 딱딱하면서도 귀여워 보이는 나눔 발음펜 폰트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크기는 현재 36포인트로 설정을 해보았고요. 상태로 이동을 통해서 글자 위치를 한번 적당한 위치로 배치를 해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평범하게 인사말을 넣어보았습니다. 이제 배경을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데 배경을 지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 또 여러가지 방법, 펜을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자, 레이어 1을 선택해보세요. 레이어 1을 사진이 지금 들어있는 레이어란 말이죠. 여기에서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브러쉬로 지운다면 조금 제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우개 중에서도 오래 누르시면 자동 지우개 도구가 나타나거든요. 자동 지우개 도구는 유사 색상을 한 번에 지워줍니다. 근데 지금 배경이 거의 파스텔 톤이라서 은은해서 다 지워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팔 밑에 있는 노란색 배경을 클릭해보죠. 그랬더니 지금 지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배경이 흰색이라 잘 안 보이죠? 배경 레이어를 가려볼게요. 그럼 보입니다. 만약 배경이 헷갈려서 잘 안 보일 때는 아예 다른 색으로 칠해놓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검정색, 전경색 있잖아요. 이걸로 배경 레이어에다가 아예 부어버리세요. 검정색이 나타나죠.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지워졌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 1에다가 지우개, 자동 지우개 도구를 선택해서 이 배경을 찍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워진 부분이 지금 검정색으로 나타나죠. 손가락 부분도 마찬가지로. 근데 너무 많이 지워져서 몸까지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우시고 대충 지우셨다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우개로 지우는 게 수동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크기를 크게 해서 큰 부분을 직접 지워주시면 돼요. 확대해서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지금 많이 깨졌잖아요. 이 부분 브러쉬 모양을 선명한 브러쉬로 바꾼 다음에 작게 변경하시고 지우개를 우리가 통해서 배경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둘우둘한 부분을 직접 처리해 주고 팔 부분도 확대해서 직접 지워주는 거예요. 배경이 검정색이니까 확실히 드러나죠.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가. 자, 이런 식으로 팔도 깔끔하게 한 번 더 쉬프트 누르고 끝까지 한 번 더 지워주시고 경계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흰색 배경을 사용하는 것이 약간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배경을 지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선 부분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모두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진 전체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전부 이제 배경을 전부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배경을 다시 눈을 감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겠죠. 네, 일단은 한번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으로 확대해서 한번 지우개로 지워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 부분까지 한번 다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배경에 검정색 눈을 가리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배경이 모두 지워진 모습 보실 수 있고 안녕이라는 이모티콘 하나가
딱 간단하게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사진 전체를 아예 사용해서 이렇게 상반신까지 전부 다 사진으로 처리하는 사진 이모티콘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진을 얼굴 부분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케치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개 느낌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번 폴더 안에 01 안녕 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이모티콘 만든 PSD를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남은 소스로는 다음 시간 작업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